뭐 소소한 생활에서 발견부터 해서 혹은 아주 철저한 어떤 고증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뭐 공부하신다거나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작품을 준비하다가 뭐 특별히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아주 힘들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있을까요? 하다가 어떤 작품을 하다가 힘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만화를 전반적으로 쭉 지금까지 뭐 한눈 팔지 않고 만화만 그려왔기 때문에 지칠 때가 굉장히 지칠 때가 있죠. 때는 한 번은 저기 깊은 저기 차 하루에 3번 다니는 동네로 가서 한 1년 산 적도 있었고 네. 한 번은 아침에 괜히 서글프더라고 그래갖고 저기 아침에 화실 나가면서 저쪽 고수부지 한쪽에 세워갖고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아침이었는데 무지무지 슬픈 거야. 네.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혼자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는 굉장한 힘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지 않나. 그걸로 다 이제 극복을. 결국은 타짜 준비하실 때는 지리산에 올라가서 직접 그 실존 인물을 좀 만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죠. 저기 그 6.25 끝나고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이제 내과에서 민물고기 잡다가 폭약이 터져갖고 손가락 여기 짧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못 부리잖아. 그래서 은퇴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한몫 잡고 은퇴한 사람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갔어요. 이제 우리 화토라는 건 뭐 다른 얘기는 스토리를 짜서 맞출 수 있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그거를 이제 들으러 갔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밤새 그 술도 같이 마시고 이제 화토 치는 것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잃었어요. 4사람이서 치는데 한 사람이 잃었어. 그 이제 그 타짜가 요걸 이제 표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넉 장짜리 표를 3번을 잡더라고. 넉 장짜리 들으면 왜 이렇게 돈 받는 거 있잖아요. 니 좀 보충 좀 해라. 너무 많이 잃었다. 3번을 하더라니까. 은퇴한 사람이. 그 은퇴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3사람 만나면 요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뭐 저 목숨 걸고 할 일은 없었고. 저희는 진짜 타짜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짜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주로 밤에만 활동해서 그러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한 번은 취재를 하고 저기 선수를 한번 만나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그 바닥을 좀 알아야지 궁금하지 뭐 재밌는 저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얘기가 안 되다. 그 중간에 이제 얘기 잘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네. 뭐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진 그 꾸준함 그리고 이렇게 준비까지 철저하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독자로부터 결국 사랑받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 화실 쪽 분들의 얘기를 살짝 저희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옆집 할아버지 같으시고 이게 편안한 분으로 저희가 항상 뵙는데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시고 화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공포의 어떤 선생님으로 통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결국 화실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남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희죽희죽 웃으면서 경쟁할 수는 없지. 야구 선수들이 감독한테 야단 맞는 경우를 나 몇 번 봤어요. 이빨 보이지 말라 이거야. 뭐 실수를 해도 뭐 어쨌든 잘해도 희죽희죽 웃지 말라 이거야.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 만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지만 작업하는 때 이외에는 그 이제 여유를 갖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굉장히 애들이 긴장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셔서 전날 다 같이 회식을 늦게까지 했는데도 아침에 새벽에 딱 출근을 하신다면서 사실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선배가 너무 일찍 오고 그 힘들거든요. 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때니까 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5시에 작업을 시작한다면은 6, 7, 8, 9, 10, 11, 12. 12시까지면 벌써 7시간 작업하는데 하루 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12시에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영화도 보고 무슨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되죠. 한 번은 난 애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녁에 이제 애들 수고했다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자 들어가라 내일 보자 이러고 새벽에 해진 것 같아. 한 2시쯤. 네. 그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내일 선생님 내일 늦게 나오실 거다 분명히. 우리도 좀 여유 있게 나가자고 걔네들이 여유 있게 왔어요. 네네. 근데 내가 새벽부터 또 앉아 있으니까 그랬대. 인간도 아니다 그랬대.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 할 약속이잖아요. 내일 연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힘들죠. 안 돼요. 오늘 대충 보내면 내일이 2배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란 게 왠지 만화가 뭐 혹은 글 쓰시는 분들 이러면 굉장히 자유롭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사람은 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이요. 자유롭다 보면은 그만큼 흐트러진 시간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이 매일 연재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지. 매일 연재하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역시 4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는 그 꾸준함과 그리고 철저한 철칙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네. 예, 술꾼들이 나하고 술 먹다가 자 가자. 저놈은 이제 좀 시작하려면 간다 이거를. 어? 화백이 12시 안 넘기시기로 유명하시죠? 12시 안 나온다. 네, 예. 절대로. 예. 그리고 2차 안 가고. 예. 앉은 자리에서 5시간을 먹어도 좋으니까 1차로 끝내자. 2차 가면 뭐 어떻게 되냐. 소주 먹다가 맥주 먹다가 또 양주 먹고 또 뭐 어찌 와인 잘못하면 와인 먹고 다음날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항상 그 분위기 깨는 그런 사람. 아, 네, 이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로 40년 동안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화백님 밑에서 결국은 훌륭한 문화생들이 커서 또 작가로 데뷔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끼 굉장히 유명한 이끼라는 작품을 쓴 우리 윤태호 작가가 문화생. 미생도 썼죠. 그렇죠. 예.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아, 좋아요. 저기 그동안 그 종이에서 저기 인터넷 쪽으로 만화가 옮기면서 그걸 적응하지 못해서 주저앉은 문화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종이 때는 조금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태호가 요즘 이제 날리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그거 무엇보다 뿌듯한 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달에 한 번씩 문화생 출신들, 우리 화실 출신들 만나서 이제 저녁 먹어요. 네. 그전에는 내가 술값 다 냈다고. 한 번은 2차 간다고 술값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걷어서 내고 또 윤태호가 주로 내고 뿌듯하죠. 다 키웠다 이런 생각 가끔 예, 드시겠네요. 그래. 예.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나는 한 5등 정도 하는 인생이 좋다. 1등보다 한 20명 가운데 5등 정도 하면 부담도 없고 잘릴 염려도 없고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건가요?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보통 잡지에 연재를 하는 사람이 20명에서 25명 돼요. 근데 그 중에서 5등 안에 들면은 일단 잘릴 염려가 없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린다고. 그게 좋아서 이제 5등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하여튼 어떤 분야에서든지 5등 아니면 괜찮죠. 잡지 하나에서도 5등 아니면 괜찮고. 괜찮죠. 네. 그래서 난 우리 아이들한테 저기 딸 아들한테 걔네들 무슨 뭐 2등 3등 하고 있는데 너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난 절대 안 해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네. 그
5등 정도만 해야 되는 게 거기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그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또 뒤따라 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실 5등이라고 그러지만 맨날 1등을 쳐다보고 있는 5등이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얘기들을 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러운데 1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을 지금 써오시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는지 주변 분들은 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작업실을 그 방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 아니 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다 하는 말들이 작업실에 가서 그 아까 메모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백님이 막 군데군데 붙여놓은 메모들을 보면서 참 감동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화백님의 메모를 잠깐 몇 개 말씀드리면 망치고 실수하고 깨질 때 한 걸음 발전한다 이런 글을 그 이제 최근에 대부분 이제 우리 문화생들을 위한 이 마루 쪽에다 붙여놓은 건 전부 문화생들이지. 그리고 뭐 저기 즐겨 이러는 놈한테는 머리 좋은 놈도 못 당한다. 뭐 네. 이런 것도 다 그거 있죠. 붙여주시고 이 파격적인 발상,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무모함도 필요하다. 자, 덤비자 싸우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아주 전투적인 메모도 있다고 그래요. 약간 이제 루즈 했을 때에 나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건 내가 필요해서 적어놨던 거. 글쎄 뭐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더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노력하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할까요? 이렇게 문화생들도 많이 보고 또 뭐 동료 만화가 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꼭 만화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보면? 재주가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성공하죠. 빨리 성공하죠. 네네. 재주가 그래도 재주가 없다 그래도 분명히 저희 따져 보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를 빨리 찾으면은 그 사람은 빨리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 근데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노력을 안 하면 그거는 뭐 좋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안 대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주가 있는 중에 노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셨고 그런데 또 분명히 좌절하거나 뭐 실패를 맛봤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독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걸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야지 앞에 걸 이제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참 이제 머리가 편리하게 돼 있는 게 이 뇌세포가 좀 점점점 부족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앞에 그 계속 담으면은 이 용량 오가라. 그러니까 다음 거 할 때는 앞에 걸 싹 쓸어내야 돼요. 이상하게 그 능력은 굉장히 그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걸 연재하더라도 이 앞에 뭐 무슨 장화편을 이제 연재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다음에 꽁치편을 하면 그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버티고 있죠. 그만큼 비워내는 게 많을수록 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니까요. 분명히. 많은 이렇게 작품들을 해오면서 그래도 아직 좀 내가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 혹은 아 진짜 이런 류의 만화를 그려보고 싶은데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식객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목표가 100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27권으로 끝나버린 거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식객2를 이제 연재를 계속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음식들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화백님 작품에 여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내지 여자 약해요. 평소에는 이런 여성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관심도 많으시고 뭐 그 관심이 되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그런 심리나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류의 반이 여자니까. 그런데 왜 유난히 화백님 만화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여자를 집어넣어요. 근데 한참 그리다 보면은 네.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질 때가 많아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의 몫을 두지 않고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토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여자가 나오면 제일 힘드는 게 그놈의 다리는 그려도 안 이뻐.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기 여자분들 여기 지나가면 난 다리만 쳐다봐. 근데 사실 전부 다리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이쁜 다리 있고 뭐 좀 뚱뚱한 다리 있고 말라서 뭐 무릎뼈 튀어나온 다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자들 다리 나오면 대충 이제 섹시하게 그려야 되는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나오면 종아리부터 나오는 긴 치마를 입히든지 아니면 그냥 바지를 바지. 입혀버리든지. 혹시 마음 먹고 아예 그 여자 독자들을 위한 뭐 로맨스라든지 순정 쪽으로 그리실 생각은 전혀 아니, 그거 없으세요? 잘 못해. 내가 좀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그거 잘 못해요. 아, 화영님께서 그리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것도 참 좀 놀라운 네, 사실인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올해 이 40주년인데 30주년 때 기념 평전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만화가의 평전이 사실 처음 있는 시도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걸 뭐 저기 본인이 뭐 평전 내자 그랬겠어요. 30년이면 50년에 비해서 또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생각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나 그 저기 글을 쓰는 만화 평론하는 친구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도 뭐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실 생각,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쭉. 네. 일단 뭐 70은 갈 것 같고요. 네. 징그럽다. 네. 70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결국은 체력이에요. 내가 보는 반딱반딱하는 머리 돌아가는 거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체력인데 체력이 약하면 책상에서 자꾸 떠나려고 그러거든. 그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1차 목표로 70을 얘기하셨는데 그때까지를 예상하고 가장 대표작이 어떤 작품이 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작이 뭐 몇 개 있죠. 뭐 식객을 비롯해서 뭐 네. 꼬리라든지 뭐 옛날 거 만화가 여러 개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에너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갈수록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전처럼 뭐 힘 있는 만화는 그리지 않겠지만은 감성적으로 독자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뭐 두부 같은 그런 만화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물기 다 빠져서 질긴 그런 소고기 같은 맛도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지나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나이에 맞춰서 결국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언맨 같은 막 그렇게 뭐 저기 그냥 박력 있고 그냥 스케일 큰 만화는 이제 못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더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만화는 그럴 수 문혜성 있겠죠. 없고 뭐 요 근래 무슨 저기 영화를 하나 봤더니 글로리아라는 영화가 아주 재밌더라고. 칠레 영화인데 네. 그런 영화 같은 만화를 앞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만큼 연륜과 지혜와 현명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만화가 또 탄생을 하겠죠.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아서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모셨는데 보고 계실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신년 메시지를 좀 만화 혹은 뭐 캐리커처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걸로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네. 네. 마지막에 귀여운 하트까지 너무 깜찍하게 그려주셨는데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말 맞자의 리을이 말처럼인가요?
네. 말처럼. 말처럼 힘찬 한 해 보내세요. 네, 오늘 허영만 화백님을 모시고 정말 즐겁고 아주 유쾌한 웃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우셨죠? 어떠셨어요? 네, 재밌어요. 네, 괜히 나왔다는 생각은 안 하시죠? 자, 2014년 우리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힘이 되는 행복한 메시지. 요즘 많이들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가 말해 아닙니까? 저는 말을 생각하면은 그 엉덩이를 생각하거든요. 뒷발의 엉덩이. 그 엉덩이에 뭉친 그 근육의 힘들이 한번 힘을 쓸 때마다 말들이 팍팍 앞으로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또 좋은 작품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